여러분, 그 밖에 그 이외의 농림에 대해 농림 규제, 환경 규제, 문화재 규제는 우리 강화 군민들의 삶을 핍박하게 만들었고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주어왔습니다. 기업 하나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 강화군. 저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스스로. 제가 경주도에 있을 때 규제하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불러서 훈장을 주고 제가 사례를 발표하는 그런 열정, 강화를 위해서 제가 쏟아부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기 시작한 것은 지난 8년 전부터의 일입니다. 보수 정당에서 군수하면은 공천 줄 테니까 나와라라는 말 있었지만 저는 보수보다는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그런 진보가 강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제 마음은 비장하고 엄중합니다. 여러분, 강화의 시내를 돌아다녀보면 8시 되면 불이 꺼집니다. 8시 넘으면 저녁조차 먹을 데가 없을 정도로 우리 강화 경제가 IMF 시대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쌀값, 하루값, 폭락은 정말 강화 경제를 누가 어떻게 일으켜야 될지 아마 해답이 없을 것입니다. 이건 예기비 홍보물입니다만 제 공보물에는 제가 34년간 누구보다도 공직생활을 청렴하고 개혁적으로 한 그런 풍부한 경험과 그리고 7년 동안 현장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녹여낸 이러한 내용물입니다. 물론 이 공약을 제가 임기 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거에 80%만 계획 수립해서 하나하나 진행된다면 우리 강화군은 그동안 수도권에서 제일 낙후된 우리 강화군이 제일 잘 사는 강화군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희망과 미래를 줄 수 있는 그런 공약이 이 책자에 담겨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럼 1년 9개월 동안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강화는 현재 위기입니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65세 이상이 38% 전국에 대가 됩니다. 청년은 5,000명에 불과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고유초능 군수님보다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 똑같은 돈을 가지고서도 더 행복하고 효도하는 강화, 세계에서 효도하는 우리 강화를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의 도시기본계획은 여기 신동군 전 의원이 계시지만은 1970년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미니 신도시 하나 계획할 수 없고 겨우 한 것이 서해 아파트, 그것도 지구다리 계획으로 한 것이 다입니다. 제가 뜯어고치겠습니다. 이미 맹성교 국토위원장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인구 10만의 혁신도시 만들 테니까 국회에서 국토부에서 확실하게 밀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약속했습니다. 협약도 했습니다. 해내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이냐. 여러분 여기 안상수 우리 후보님 나오시지만 우리 질상면의 그 동지농장 아마 선거에 얘기 안 꺼낸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어느 후보는 국회의원 나온다고 시장 나온다고 아마 기공신만 내가 알기로 3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강화군이 예로부터 말을 키워서 국가에 진상하던 그런 유명한 곳입니다. 아마 여러분 벌떼총이라는 그런 전설의
말을 할 것입니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저는 말산업 듣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하나하나 차곡차곡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학계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중앙정부하고도 얘기가 됐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밀어주기로 얘기됐습니다. 어기구 농림수산해양위원장과 MOU 체결했습니다. 말산업이 지난 2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말이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5천 마리뿐이 안 됩니다. 일본이 70만 마리, 독일이 120만 마리입니다. 여러분, 최순실 사건 아시죠? 그때도 말을 아닙니까? 말을 타고 말을 배우러 어디로 갔습니까? 유럽으로 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지금 3만 5천 불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3만 5천 불이면 말 산업, 말 스포츠, 말 힐링, 말 산업과 관련된 후방 산업을 어마어마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산업입니다. 복자는 4조에서 10조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은 열정이 넘치는 국민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가 말 산업에 손을 댄다면 유럽의 선진국을 뛰어넘어 말을 수출하는 그러한 나라로 저는 충분히 약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집니다. 장기적인 플랜은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요. 이제 손에 다 와 닿는 그런 공약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야기 끝내겠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가 시작한 지 3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장 여러분 누구 손으로 뽑습니까? 여러분 이장 여러분 손으로 뽑습니까? 아니죠. 이장 뽑는 거 주민들 손으로 뽑게 하겠습니다. 군수나 면장이 왜 이장 뽑는데 관여해야 됩니까? 지방자치를 말살시키는 근본이 아주 근본입니다. 이거 제대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상하수도입니다. 경기도는 하수도 보급률이 98%, 99%입니다. 우리 강화도는 40%도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절반에 미치지 못합니까, 여러분? 하수도 사업은 사람이 먹고 싸는 거나 똑같습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국비가 80%입니다. 100억이 들어가면 80억이 국비로 내려고 10억이 시에서 내려고 10억만 되면 강화군에서는 10억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강화군이 하수도 보급률이 왜 40%도 안 됩니까? 제가 임기 내 100% 수준으로 장기 종합계획 확실하게 재정개혁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강화는 농지가 많습니다. 제가 구석구석 다니면서 여긴 분명히 계획관리 지역인데 독립지역으로 묶여가지고 행세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준농림 지역이었다가 농지로 된 지역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 수술하는데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당선되자마자 불합리한 농림 주제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 싹 속 시원하게 걷어내겠습니다. 저는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관리 일어나. 제가 평택 부시장할 때 물관리 일어나 주장했고, 경기도 수자원본부 와서 물관리 일어나 아무도 못하는 거 경기도에 조직 만들었습니다. 그 발단은 평택호입니다. 평택호의 수질오염에서 시작돼서 결국은 물관리 일어나는 경기도 현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용서 보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은 농어촌개발공사, 어느 곳은 강화군. 이렇게 이원화돼서는 우리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 부가가치, 지금도 부가가치가 없지만 비용만 많이 들어갑니다. 일원화시켜서 농업용소 여러분 걱정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임 군수께서 그 한강을 잘 끌어오셨습니다. 제가 앞으로 미흡한 부분들은 역대 군수님들이 잘한 정책은 잘 이어받아서 더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들은 여러분과 머리 맞대고 좋은 아이디어, 좋은 정책 만들어서 강화 발전시키는데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봄날 3년 전에 3년 하리를 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시는 할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된답니다. 저는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가평부군수 할 때 2015년도에 천원 택시, 그때는 따복 택시였습니다. 따뜻하고 복된 택시. 얼핏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한테 여쭤봤습니다. 천원 택시 도입하면 좋겠죠? 천원 택시가 뭐야? 나는 기본 요금 내는 택시도 좋아. 5천원 내도 좋아. 그런 택시 만들어줘. 저는 바로 천원 택시 정책, 여기 이 자리에서 정책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책 토론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노원 도시는 다 천원 택시, 100원 택시, 500원 택시 도입하고 있습니다. 강화군만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즉시 공문 만들어서 강화군에 어르신들 공짜 버스 무료 타게 하시고, 어르신 학생들부터 천원 택시 우선적으로 시범 도입하고, 미흡한 점 보완 발전시키자는 건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 한 1년이 지난 후에 65세 이상, 70세 이상인가요? 70세 이상 어르신들 버스 무료 타는 정책 다행히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강화군의 교통혁명을 일으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3,000번 서울 직행버스 아시죠? 네. 23대가 경기도를 거쳐 서울로 가던 택시입니다. 우리 강화 군민들이 좋아하는 보수 정당이 어떻게 났습니까? 23대를 어느 날 갑자기 8대를 줄였습니다. 저는 바로 국토위원회에 뛰어 올라갔습니다. 국토부 맹석위원장한테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책임지라고. 강화를 인천으로 돌린 게 정치권에서 시작된 겁니다. 저는 그때 반대 운동을 했고 제 뒤를 경찰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그때 제 자리를 내놓고까지 각오하고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진정성은 결국 경기도를 아끼고 경기도를 사랑하고 강화를 사랑하는 이런 사람으로 가게 됐습니다.